여느 로봇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지구를 침략하는 외계 문명 가라다인 제국. 근데 이거 ATST 아님? 역시나 지구연합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주인공 이사문의 집도 적의 공격에 홀딱 타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숨겨왔던 초능력을 사용하는데요. 가오상! 노리코!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공. 80년대 애니메이션답게 아무 개연성 없이 이사무와 같이 초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캐릭터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리사, 버스터, 아틀러스, 퉁가리, 그리고 빅케와 푸케. 이들은 각자 다양한 초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인간으로서 적의 침공이 시작되자 그 힘이 깨어난 듯 보였죠. 그리고 이들의 머리 위로 누가 봐도 최종 보스처럼 생긴 제크. 하지만 그는 주인공 일행들과 함께 힘을 합쳐 가라다인 제국을 쓰러뜨리자고 합니다. 적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사이코 하머를 초능력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코 하머는 고바리안, 레이드, 가롬, 대머리 외계인 멜리아가 그때 맞춰 공격을 시작하고 이사무는 초능력을 이용 고바리안을 만들어 출동합니다. 조종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첫 필살기를 시전하는 고바리안. 이렇게 초능력을 이용해 외계 문명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스토리로 이 고바리안은 시작합니다. 첫 전투야 스토리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이길 수밖에 없었겠지만 기초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려고 하니 조종이 쉽지 않은 이사무. 오히려 다리를 분질러 먹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바리안의 수리도 이렇게 초능력으로 하면 편리하게 고칠 수 있었죠. 한편 누가 봐도 건너면 안 될 것 같은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 이때 새로운 초능력 캐릭터 라일라가 화면 거꾸로 돌리기 스킬로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이렇게 해서 라일라도 일원으로 합류, 건들거리는 캐릭터 한스도 합류합니다. 이사무는 고바리안을 고치다가 이 로봇이 비클 모드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누가 봐도 그냥 누워있는 모습이긴 해서 이때 빼고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비클 모드입니다. 이때쯤 대머리 외계인 말고도 또 다른 참모급 캐릭터 크리스토가 등장합니다. 그는 강력한 공격력으로 고바리안을 위협하는데요. 위기에 처한 그 순간 버스터가 초능력을 이용해 제2호기 레이드를 소환, 고바리안을 돕습니다. 계속된 싸움에 대머리 외계인 멜리아는 조직에서 좌천되고 일개 잡부로 전락합니다. 멜리아는 좌천당한 이 순간부터 자신을 이렇게 만든 고바리안을 중호해 혼자 독자적으로 행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며 가라다인 제국에 대한 복수로 마음이 바뀌는 입체적인 캐릭터가 되죠. 사실상 진짜 주인공스러운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가라다인 제국과 지구인들의 전쟁. 아틀라스도 새로운 사이코 하머 3호기인 가롬을 소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색만 봤을 때는 고바리안보다 3배는 빨라 보이죠. 계속되는 전쟁 속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80년대 애니메이션들은 이런 암울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드디어 가라다인 제국의 황제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각각地球侵略戦の第一報をお伝えします。地球はお前の頭脳に任せてある。その程度のことでいちいち報告してくるな。は。 적의 공세가 더욱더 심해지자 버스터는 지구방위군에게 협동 작전을 펼치자고 건의하는데요. 웃긴 건 이 버스터라는 캐릭터 원래는 지구방위군 소속 군인이었는데 맘대로 타령해 고바리안 측에 있는 것이 아이러니죠. 지구방위군은 애초에 수장이 외계인으로 있는 주인공 일행들에게 회의적인 생각이라 협조할 생각 따위는 없었습니다. 전력의 빈틈을 타 크리스토는 주인공들의 전함을 공격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버스터는 헐. 이렇게 버스터는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부터 2호기 레이드는 한스가 탑승합니다. 크리스토 역시 계속된 주인공들의 항전에 멜리아처럼 좌천당하고 마는데요. 크리스토는 어딘가 은둔하며 기회를 엿볼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어느덧 전쟁의 시간은 몇 개월. 자신들만의 힘으로 지구를 지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 지구연합군은 고바리안 세력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두 세력은 힘을 모아 총공격을 개시. 치열한 전투 속 사이코 아머들은 고전하는데요. 다행히 아틀러스는 죽지 않았네요. 밀릴 것 같았던 그 순간 지구에서 미사일로 지원해주고 이사모와 일행들은 전함 내부로 진입합니다. 헌데 적들은 전함을 자폭시키기로 하는데 그 순간 이 장치에 이끌려 어디론가 날아가는 이사무. 방금 전 사용됐던 장치는 차원 전위 장치로서 적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웨이포인트 같은 장비였죠. 이 장치로 가라다인 행성으로 떨어진 이사무와 친구들, 초능력이 일상인 이곳 가라다인 행성으로 오게 되니 초능력이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해서 고바리안을 더욱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죠. 가라다인 행성 사람들 전부 지구를 노리는 악당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게릴라들도 있었습니다. この辺で組織を統一してガラダインを倒すために力を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はないか。ガラダインを倒せ。 누가 봐도 크리스토죠. 이렇게 선동해 자신의 권력을 손에 넣으려는 수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는 게릴라들의 신뢰를 얻어 그들의 모든 정보를 얻은 다음 이 정보를 가지고 가라다인 황제에게 제공, 게릴라를 전부 제압하는데 1등 공신이 되어 제국군 총사령관의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모와 친구들은 게릴라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다시 지구로 가는 차원 전위 장치를 발견, 지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은 후반부로 대머리 누나 멜리아는 제크에게와 협조를 구합니다. 私はガラダインに関する知識を持っている。利用価値はあると思うけど。なるほど。 멜리아의 말대로 자신의 능력을 이용 적 전함의 약점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주인공 일행들에게 넘겨주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 제크는 적의 전진 기지인 월면 전진 기지를 공격하자고 합니다. 크리스토는 북극에 자신들의 전진 기지를 세우고 온 지구를 빙하로 만들고 있는 중 이제 싸움은 최종장으로 흘러갑니다. 멜리아는 자신의 남아있는 초능력을 이용해 새로운 기체를 만들어 이 소모적인 싸움을 끝낸다고 비장하게 이야기합니다. 스캔 로봇을 이용 아주 효과적으로 적의 약점을 발견하는 멜리아. 이때 크리스토가 등장, 멜리아와 맞서는데요. 何をする。まさか貴様。そう、そのまさかよ。さよならイサム。地球のみんな。 헐, 평범한 지구의 여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하며 죽는 멜리아. 총사령관이 죽자 황제는 직접 자신이 전함을 이끌고 은하계로 향합니다. 지구연합군도 고바리안을 도와 전투에 임합니다. 근데 제크는 적의 북극 기지를 없애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これはガラダイン星と惑星解放軍との記録だ。破壊すればその惑星もろとも道連れに。 이사무는 과학자였던 아버지에게 연락해 지구 배리어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제크는 모든 인원들에게 양동작전을 펼치자고 합니다. 무언가 다짐한 듯 혼자 거대 전함을 이끌고 나가는 제크. 제크는 차원 이동을 통해 황제의 전함 내부로 진입. 이곳에서
타이밍에 맞춰 아버지가 만든 배리어 장치가 도착, 총 공격을 시작합니다. 지구에 박혀있던 적의 핵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주인공 일행. 이렇게 전투는 승리로 마무리되고 제크의 희생에 슬픔을 느끼며 이 사이코아머 고바리아는 어린이들에게 호달달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1983년 작품 사이코아머 고바리아는 국내에서는 MBC에서 방영 뿐만 아니라 비디오로도 출시해 아재들에게는 많은 추억이 서려있는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일본의 슈퍼로봇계의 시초급인 마징가 제트와 많이 닮아서 표절 의혹이 있는 고바리안인데요. 애초에 원작자가 마징가의 아버지 나가이 고이며 이 애니메이션의 제작사 나크에서 그냥 설정 초기 단계부터 인기가 많았던 마징가 제트와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했었고, 이에 나가이고가 디자인해서 탄생한 게 바로 이 고바리안입니다. 시종일관 암울한 분위기와 스토리 때문에 국내에서 로봇을 좋아하는 당시 어린이들에게도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애니메이션은 아니었습니다. 히로인급 여자 캐릭터 멜리아가 대머리 외계인에다가 스토리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어른스러운 분위기라 중간에 이탈한 어린이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고바리안, 지금은 많이 잊혀진 추억의 슈퍼 로봇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 고바리안은 어떤 작품이었나요? 저도 너무너무 흐릿한 기억 속에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조금은 새롭게 어른된 시각으로 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얄리의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아재 비디오